네, 오늘은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되고 또 독서에 도움이 되었던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자인데요. 저도 첫 애를 키울 때는 팔랑귀를 가진 부모였어요. 좋다고 하면은 다 사주고 싶고 또 옆집 애가 한다고 하면 다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7살 때 시작한 학습지가 한자였는데 다행히도 아이가 한자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중학생인 지금도 한자를 이제 꾸준히 하고 있고 한자 급수 시험도 꾸준히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한자를 하면서 독서에 도움이 되었던 거는 어휘력과 문해력, 논리적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어서 독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어에 많은 단어가 한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자를 배우면서 단어의 뜻을 쉽게 파악하고 새로운 어휘에 대한 추측도 쉬워졌던 것 같습니다. 또 한글 학습은 글의 의미를 깊게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워서 독서의 이해력과 사고력을 높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아는 한자어가 많아지면서 저에게 이제 신문을 보고 싶다고 해서 또 마침 저희가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집이라서 친정에서 구독했던 신문을 이제 묶음으로 묶어 놓으시면 제가 이제 가져다 주면 아이가 신문을 한창 열심히 읽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 사회 문화, 경제에 관심도 깊어졌고 요즘도 이제 가끔 저나 남편에게 신문 기사 내용을 공유하면서 저희의 생각을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두껍고 어려운 내용의 책을 꾸준히 읽었는데 그때 한자어의 이해가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사를 꾸준히 배웠던 시간은 아이에게 수많은 역사책을 볼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처음에는 역사 만화로 시작해서 역사책과 역사 소설책까지 읽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역대 대통령과 또 역사적 인물에 대한 책에 관심이 많아졌고 또 정치에 관련된 책도 많이 읽게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세계사를 배우고 있고 역사책을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나 남편에게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도움이 되었던 것은 과학 실험이었어요. 아이가 6살 때 친구가 다니는 학원에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때는 이제 몇 개월 정도 대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과학 실험을 하는 학원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학원을 다닐 때는 주로 이제 아이가 요리 활동이나 만들기 위주여서 그냥 저는 과학 실험을 한다기보다 아이가 취미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아이가 과학에 부쩍 관심도 많아지고 집에 오면 동생들에게 뭐 동물이나 식물에 관련된 퀴즈도 내고 또 동생들도 자연스럽게 과학에 관심이 많아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꾸준히 과학에 관련된 책을 관심 있게 보고 집에 와서도 또 과학 실험을 하기도 하고 또 본인이 하고 싶은 실험이 있으면 저에게 실험 준비물을 구해 달라고 하기도 했어요. 또 과학관을 방문해서 궁금증을 해결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과학관에서 호기심이 더 생긴 부분은 어 도서관에서 이제 과학 도서를 빌려다가 보는 그런 계기도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재 시험에 응시를 해서 중학교 1학년 때는 교육청 영재원을 수료하기도 하였습니다. 꾸준히 배웠던 한자와 한국사, 세계사가 독서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과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아이가 좋아하는 부분에 대한 책을 꾸준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둘째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는 걸 무척 좋아해서 제가 요즘에 주로 일러스트에 대한 책과 또 이제 아이가 그림을 그리면서 뭐 만화나 이런 걸 그려보고 싶다고 해서
또 청소년 소설책을 빌려다 주면 이제 그걸 보고 자기가 이제 스토리를 지어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셋째 같은 경우에는 축구를 정말 좋아해서 뭐 손흥민이라든가 호날두, 메시가 나오는 책과 뭐 축구를 잘하게 되는 방법이 담긴 책들을 많이 빌려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두 번 꾸준히 도서관을 방문하고 또 책을 빌려서 읽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가끔 이제 제가 욕심이 생겨서 학년별 추천 도서 같은 걸 이야기를 하면 엄마 그거 저 읽은 책인데요?" 라고 할 때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제가 가끔 주변 분들에게 아이들이 참 책을 좋아하고 독서도 잘해서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요즘은 너무 만화책만 봐서 걱정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부모가 그렇다고 해서 아이에게 읽었으면 하는 책을 강요하면 오히려 아이가 독서를 멀리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생각을 아이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가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하는 것이 뭔가를 이제 생각해 두었다가 그 분야에 재미있는 책을 빌려다 주면 아이가 조금 더 책에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매일 가고 자주 가는 도서관을 가는 것도 좋지만 다른 지역에 갈 일이 있을 때 그 지역 도서관을 방문하면 아이가 그 도서관에 또 가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저희가 이제 그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 다녀왔는데 아이가 다양한 도서관을 방문하면서 또 거기서 함께 이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또 아이가 가고 싶은 도서관도 더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을 가족들이 함께 보낼 수 있는 게 아이에게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또 도움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도 참 독서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이제 독서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책을 읽는 시간이 정말 힐링이 되는 시간이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 이제 아이하고 대화가 잘 되지 않을 때 이제 육아서적 같은 거를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아이에게 뭔가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을 때 특히 이제 그 아이 교육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아이에게 할 수 있는 그 시행착오 같은 걸 좀 줄여 주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가고 싶어 하는 여행지라든가 이런 장소를 또 책으로 읽게 되면 잠시나마라도 여행을 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게 하려면 아무래도 흥미를 자극하는 책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또 부모가 함께 읽으면서 대화나 놀이를 통해서 연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책을 언제까지 읽어 줘야 되는지 이제 그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도 첫애를 키울 때는 책을 읽어 주시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가 책을 너무 좋아해서 많게는 막 20 권, 30 권까지 막 책을 읽어 달라고 하니까 힘들어서 빨리 한글 떼기만을 기다렸는데요. 그래도 아이는 한글을 떼도 책을 계속 읽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정말 마음을 비우고 읽어 달라는 말을 하지 않을 때까지 좀 많이 읽어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막내가 초등학교 3 학년인데 제가 막내 책을 읽어 줄 때 가끔 첫째나 둘째가 와서 같이 듣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 모습이 참 신기하게 느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막내도 혼자서 책을 보는 시간이 있지만 책을 읽는 걸 힘들어할 때 이제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한 문장씩 읽기도 하고 또 제가 다 읽어 줄 때도 있고 또 아이가 저에게 책을 읽어 주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저에게 그 단어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시작된 대화가 오래 이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책이 우리 가족을 연결해 준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오늘은 독서에 도움이 된 3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소중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댓글로 또 여러분의 독서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